네, 상승의 트리거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하고 상승의 트리거 딱 20번 방송했거든요. 그 안에 얘기했던 것들 조금 정리를 오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까지 하고 나서 약간의 개편이 있거든요. 개편이 되면 뭐 저도 오후 방송으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상승의 트리거 시간도 요일을 좀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은 그동안 방송에 다뤘던 여러 가지 섹터 뭐 이런 것들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매니저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갑자기 그동안 방송에 다뤘던 섹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저희 첫 방송이 4월 15일이었고요. 딱 20번 방송을 했는데 이 상승의 트리거는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 산업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주고 거기에 따른 핵심 종목을 설명드려 왔는데요. 지난 20번의 방송을 통해서 총 17개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제가 5번이 있었고 반도체와 관련된 주제가 3번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방송 코너가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종목을 추천하는 취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 방송을 보고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수익률을 거뒀을까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뭐 방송 당일 종가 기준으로 편입했다라고 하면은 주가 변동률을 계산해보니 평균 4.9%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35개 종목이 있었고 이 35개 중에서 52주 신고가라든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 10개 정도 있었고 2개의 종목은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종목은 반도체 장비 쪽에 유진테크가 있었고 2차 전지 동박 쪽에 SKC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성광밴드였고요.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이 유진테크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존의 이런 주제들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종목들에 네네. 대해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같이 얘기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면 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폐배터리 피팅, 그러니까 플랜트 쪽이었죠. 플랜트 얘기했던 게 조금 인상적으로 남아 있고요. 좀 아쉬운 건 진짜 반도체 장비주들. 네, 역시. 반도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반응도 없었고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동박. 네. 양극재에서 이제 동박으로 시장이 넘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동박이 아직 여전히 반응이 없다는 거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예. 근데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성광밴드였어요. 아까 피팅 업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성광밴드 한 번만 다시 봐볼까요? 네, 최근 성광밴드 주가 상승의 본질은 뭐니 해도 LNG 산업에 대한 투자의 증가 때문입니다. 네. 먼저 LNG 밸류 체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저희가 소위 업스트림하고 미드스트림으로 구분을 하는데 뭐 상류, 중류라고 구분을 하면 이 업스트림은 이 천연가스를 채굴을 하고 정제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현지에서 생산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이 미드스트림부터가 저희가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즉 운송을 담당을 합니다. 인근 지역은 관관을 통해서 운송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 미국 내부 지역에서는 관관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운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관관업체들 주목을 받았던 이유이고 이게 바다를 건너서 운송을 하게 되면은 2가지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액화를 시켜서 LNG 형태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LNG를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2가지 플랫폼이 필요한 게 LNG 선박이 필요하고 LNG 네네. 터미널이 필요합니다. 이 LNG 터미널은 수입하는 곳, 수출하는 곳 2가지 양쪽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LNG의 수출, 글로벌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런 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광밴드하고 태광을 피팅 업체로 같이 보는데요. 이 두 피팅 업체들은 플랜트의 캐펙스 투자 사이클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이 두 업체의 합산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 2005년에서 2008년 이 사이에 산업재 사이클로 1차 성장이 있었고요. 2010년에서 2012년에는 해양 플랜트 사이클에서 2차 성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부터 매출액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사이클은 LNG 사이클과 그리고 석유, 화학의 플랜트 사이클이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업체의 합산 매출액이 3천억 수준 정도가 BEP 소위 이제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4천억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10%대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매출액이 급증할수록 영업이익률은 더 빠른 속도로 급증을 하는데 고정비 효과 때문이고요. 태광의 경우에는 2분기에 565억의 매출액에 영업이익률 21.1%, 성광밴드는 671억의 매출액에 영업이익률 13%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네. 결국 이 두 업체들, 피팅 업체들이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더 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그죠? 텐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량을 봐야 됩니다. 2021년의 경우에서 오일, 가스 플랜트가 1,860억 달러 발주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 피팅 산업이라고 하면은 전체 플랜트 발주량, 발주 금액에서 1에서 2% 정도를 피팅 산업이 가져갑니다. 네네. 즉 작년에 이 피팅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조 4천억이었고 여기에서 국내 두 업체가 12% 점유를 해서 대략 한 3천억 정도 수준의 매출액을 한 것이고요. 네, 이게 결국은 글로벌 플랜트 발주량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기대감이 큰 상황인 거죠. LNG 플랜트도 늘어나면서 네. 석유화학 그리고 최근에는 해양 플랜트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봐서 결국 매출액이 지금 5천억 수준, 합산 5천억 수준에서 과거 2011년, 12년에 7천억 수준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수준을 넘어간다고 하면 그때 최고 수준이었던 시가총액을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수주량이 훨씬 늘어날 테고.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도 이 얘기 듣고 밖에서 많이 이용해 먹었습니다. 유가가 많이 네. 오르고 나면 나중에 피팅 업체 갈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다녔는데 그래도 다행히 주가가 좀 올라서. 네. 근데 저희가 오른 얘기만 할 수는 없고 예.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얘기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유진테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이란 말이죠. 유진테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진테크의 주가 하락은 반도체 업종의 주가 하락과 동행했는데요. 사실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업황의 문제였습니다. 이해하기가 쉽게 SK 하이닉스 주가와 비교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이 하이닉스고 빨간색이 유진테크입니다. 주가가 거의 동행하는 모습인데 작년의 경우에는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좋았고 올해는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즉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 최근에 IT 기기들의 수요가 둔화된다. 그렇게 해서 재고가 급증을 하고 재고가 급증을 하니까 재고를 소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투자를 줄이고 공급을 줄이는 사이클로 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된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이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로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더욱 부진한 것이고요. 하지만 이 문제는 투자자들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다 알고 있다라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결국 수요가 둔화되고 재고가 급증하고 투자가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요가 회복되는 것이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재고 소진이 빠르게 나타나면 됩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하반기 수요에서 애플의 아이폰 이 중요하고요. 반도체에서는 신제품 출시, 신규 CPU와 DDR5 수요가 중요하고요. 내년에는 애플과 메타 등등 이런 XR 기기들, 이런 기기들이 신규로 나오면서 얼마나 재고가 소진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테크의 경우 내년에 EPS 추정치가 빠르게 하향이 돼서 현재는 2,500원 정도 수준인데요. 과거 주가가 바닥일 때 PER이 평균 10배 정도였고 네. 지금은 10.7배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하방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업황이 언제 회복할 것이냐 그런 실마리를 찾는 게 중요할 것이고 장비 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나서 좀 후순위로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 상승폭은 아마 상대적으로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고 이 투자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반도체 장비 업종을 보는 투자 포인트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국산화 개발 기술력이 중요하고 해외 고객사 확대,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확대, 보안 투자의 수혜를 말씀드렸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유진테크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업황만 잘 체크하면 좋은 매수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할 당시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당시에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손실을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의 상황을 한 번 더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어 트리거에서 다뤘던 종목들 중에 반대로 신고가를 낸 종목들도 꽤 많단 말이죠. 예. 보통은 이제 신고가 정도 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제 내놓고 수익을 챙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만도, SL, 화신 이런 종목들이죠. 최근에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죠. 완전 네네. 새로운 가격을 경신을 한 대표적인 종목 최근에 SL이 있습니다. 지난 자동차 부품주 방송을 했을 때가 5월 20일이었는데요. 네네. 그때로 되돌아가면은 1분기 실적 발표가 막 끝나고 나서 생각보다 자동차 부품 업종의 실적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그때 그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 발표를
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 관점에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하반기에 좀 보면 좋을 건지라고 해서 만도와 SL, 화신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SL의 주가 상승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유는 미국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였고 고객사 다변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비중이 50% 정도에 불과하고 그 외에 매출은 GM이 담당을 해왔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GM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네. 대부분 전기차도 신차가 나오면서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 램프가 좀 더 확대가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륨, 매출의 볼륨 Q 판매량도 증가하면서 이 램프의 가격까지 상승을 하는 효과에 맞물리면서 매출이 급성장을 했었던 것이고요. 최근에 화신도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IRA 법안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업체도 현지 생산이 중요해졌고 현지 생산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업체를 봐야 되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이면서 좀 더 신성장 동력을 보유한 업체를 볼 필요가 있고요. 여전히 SL뿐만 아니라 화신, 만도, 최근에는 S&T 모티브 또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2분기의 경우에 현대기아가 글로벌 생산량이 1.3%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었던 거거든요. 이제 가격도 좋았었고 예를 들어 인센티브가 하락을 했고 환율이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은 3분기까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황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수출도 좋은 상황인 것 같고 특히 북미 지역 현지에서는 수요가 여전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에 주가 상승 여력이 계속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완성차 업체들 주가가 괜찮죠. 현대차가 2.3%, 기아는 1% 중반대에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5월 달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 업종도 꽤 괜찮게 가고 있었다. 여기까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